저는 이미영, 32살입니다. 결혼 3년 차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에게 참 잘해주시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저는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식들을 편애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큰아들인 제 남편을 끔찍하게 아끼셨어요. 큰아들은 집안의 대들보다 모든 걸 물려받을 아이니까 특별히 더 챙겨야 해. 그게 시어머니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항상 형 뒷전으로 밀려났었죠. 좋은 음식이 나와도 형이 먼저, 새 옷을 사줘도 형 것부터. 동생은 이렇게 형이 쓰던 것을 물려받으며 자라났어요. 대학 등록금도 차별해서 지원했답니다. 제 남편은 명문대 등록금까지 다 지원받았는데 둘째는 적당한 대학 가도 된다며 국립대만 보내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자란 큰아들 제 남편은 현재 사업을 하면서 계속 실패만 하고 있어요. 거기다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골프 치고 비싼 양복 맞춰 입으면서 사업가 코스프레만 하고 있네요. 물론 돈은 다 시어머니 통장에서 나가죠. 엄마, 이번 사업은 대박 날 거예요. 투자금만 조금 더 주시면. 매번 이런 말만 하면서 수천만 원씩 가져가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시동생은 9급 공무원이에요. 월급이 적어서 전셋집도 겨우 얻어서 살고 있어요. 동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가게를 꾸려가고 있고요. 옷도 몇 년째 똑같은 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형, 또 사업 시작하는 거야?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이번엔 확실해. 너도 공무원 그만두고 나랑 같이 할래? 아니, 난 괜찮아. 나는 공무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제 남편이 비웃으며 말해요. 그렇게 안정만 추구하니까 발전이 없지. 시어머니도 거들어요. 큰애는 그릇이 크지. 머지않아 성공할 거야. 하지만 정작 효도는 시동생이 했어요. 월급이 적어도 매달 용돈도 드리고 시어머니 아프시면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반면에 제 남편은 사업 핑계로 요리조리 피하기만 했어요. 하루는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둘째 왔어? 엄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아니, 괜찮아. 네 형수가 잘 챙겨주고 있어. 시동생은 정말 효자였어요. 매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시어머니가 필요한 건 없는지 챙기고 심지어 직접 요리까지 해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형수, 항상 엄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런데 시동생이 형에 관해 질문을 했어요. 엄마, 형이 또 사업 시작한다고 하던데 이번엔 뭐예요? 부동산 관련 사업이래.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구나. 부동산 투자라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너는 공무원이고 형은 사업가야.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고. 아, 네, 죄송해요. 시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서 물러났죠. 그러다 며칠 전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생명보험 증권이었는데 사망보험금이 10억이나 되었어요. 수혜자는 제 남편으로 되어 있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보험 증권이네요. 보험이랬니? 무슨 보험 말이야? 생명보험이네요. 아, 그거. 옛날에 젊을 때 들어둔 건데 잊고 있었네. 그런데 어머니, 수혜자가 그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큰아들이 최고였어. 큰아들은 집안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시절이니 뭐든 큰아들 위주로 했지. 그래서 보험 수혜자도 큰애로 했던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 둘째는 뭐든지 항상 형보다 뒷전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둘째한테 참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된 양육을 인정하셨어요.
그나저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엔 나쁜 생각이라며 머리에서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 숫자가 떠오르더라고요. 10억이면 집도 사서 분가를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이제는 10억이라는 돈으로만 보였거든요. 물론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처음 찾아본 건 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였어요. 무색무취하면서 음식에 섞어도 티가 안 나는 것들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지만 10억이라는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여보, 혹시 어머니가 보험 들어놓으신 거 알았어? 보험이라고? 무슨 보험? 생명보험이야. 10억짜리.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0억이라고? 정말? 수혜자는 자기로 되어 있어.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받는 거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필요한데 10억이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남편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민수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지만 우리는 사업 때문에 빚만 늘어가고 있잖아. 이대로 가면 파산할 수도 있어. 물론 엄마가 오래 사시는 게 좋지만 남편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어요. 작은 병에 들어있는 무색의 액체였어요. 냄새도 맛도 없다고 했는데 정말 물 같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하는 거야? 오빠도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내 엄마인데. 그럼 사업 포기할 거야? 빚은 언제 갚고? 결국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날 저녁 드디어 나는 그 일에 착수했어요. 아가, 뭐 해?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그렇게 음식에다 독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해준 음식을 항상 고맙게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속이 좀 안 좋다고 하셨어요. 아가, 왜 이리 속이 쓰리냐? 체했나 봐요. 소화제 좀 드릴까요? 그래.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은 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어요. 입맛도 없어 하시고 자꾸 피곤해 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시동생은 달랐어요. 엄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랑 병원 가요. 둘째야, 괜찮다. 안 돼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결국 시동생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죠? 혹시 발각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다행히 의사는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며칠 더 지켜보시죠. 어머니, 집에서 푹 쉬세요. 제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둘째야. 그런데 제 남편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병원비만 나가네. 뭐 특별한 병도 아닌데 왜 자꾸 병원에 가? 동생은 자기 돈으로 병원비까지 냈는데도 형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말 효도하는 아들은 시동생인데 보험금은 우리가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도 계속 재촉했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알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넣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아가, 요새 자꾸 어지럽네.
약국에서 약 좀 사올까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시동생은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퇴근 후에 와서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물을 드시려고 부엌에 나오셨나 봐요. 그때 저는 내일 아침에 드릴 죽에 독을 타고 있었어요. 뭐하니 안 자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제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고 죽 냄비에는 이미 몇 방울을 떨어뜨린 상태였어요. 그게 뭐야? 영양제예요. 어머님이 기력이 없으셔서.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알아차린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래, 영양제구나. 네, 맞아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혹시 들켰나 싶어서요.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는 평상시와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아가, 그 영양제 덕인지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사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주는 음식을 다 드시는 척만 하셨어요. 뒤에서 몰래 버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몰래 녹음기까지 설치해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독을 탔어요. 어머니가 안 좋아지지 않는 것이 이상했지만 그냥 체력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점점 초조해했어요. 뭔가 이상해. 엄마가 전혀 안 좋아지지 않잖아. 좀 더 기다려봐.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혹시 들킨 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또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은 좀 좋아 보이네요. 응. 네 형수가 영양제도 챙겨주고 잘해줘서 그렇지.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영양제 좀 챙겨드렸는데 어머니가 다행히 좋아지셨네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미영 씨 맞으신가요? 경찰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살인미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도착하니까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제 남편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인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시어머니 손에는 제가 사용했던 독이 든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기도 있었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시동생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형수가 나를 도구로 죽이려고 했단다. 뭐라고요? 보험금 때문에 말이야. 그때 경찰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당신도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사업 포기할 거야? 빚은 어떻게 갚고? 그리고 남편 목소리도 나왔어요. 조심히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렇게 모든 게 들통났어요. 어머니는 이미 며칠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증거까지 다 모아두셨던 거죠. 당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제게 소리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10억 받으면 사업자금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럴 줄 몰랐어. 그냥 농담인 줄 알았다고. 농담이라고? 조심히 하라고 했잖아. 시동생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수가 정말 그런 일을. 그리고 형까지.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다행히 일찍 알아차렸거든. 아가, 넌 정말 무서운 애구나. 나는 널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그런데 시동생이 더 충격받은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엄마, 그런데 보험금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응, 옛날에 들어둔 건데 까먹고 있었어. 그런데 수혜자가 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동생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제야 자신이 평생 차별받았다는 걸 새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그렇게 형만 챙기셨어요? 미안하다, 둘째야.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시동생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설마 보험금 달라고 할 생각이냐? 형, 그런 게 아니라 보험금은 내가 받기로 되어 있다. 형은 엄마를 독살하려고 했으면서 그런 말을 해. 그때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어요. 민재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맨날 돈만 뺏어가더니 이제는 엄마를 죽이려고까지 해. 엄마, 진정하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이미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공범 혐의로 같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변명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설마 진짜 그럴 줄은. 하지만 녹음 내용이 너무 명확했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고 부추겼다는 게.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어릴 때 내가 형만 위하고 너는 항상 형 뒷전으로 밀리게 뒀는데 그런데도 너는 불만도 없이 이렇게 엄마를 위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민수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보험 수혜자를 시동생으로 바꾸었어요. 엄마,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진짜 효자는 시동생이었어요. 저는 결국 구속됐고 남편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시동생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제가 지은 죄를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에요.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